안녕하세요. 오토기의 김정민입니다. 테슬라가 기습 인상을 단행을 했습니다. 새 모델 가격을 400에서 500만 원 인상을 했어요. 모델 Y 롱레인지 모델을 5,999만 원에서 6,399만 원으로 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시를 앞두게 된 롱 휠베이스 모델, 요게 6,499만 원에 이제 출시가 된다 그래서 아우 이 가격이 뭐 미쳤다, 대단하다, 뭐 이렇게 이제 일부 채널들이나 또 기사에서 언급한 바가 있는데, 이 차가 철거가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5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6,999만 원, 7천만 원 된 거죠. 7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모델 Y 롱 휠베이스 모델 가격이 좀 애매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렴하다라고 볼 수가 없죠. 사실 6,499만 원이라고 하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가격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여기서 500만 원이 더 올라간다 그러면 대안이 많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모델 3 퍼포먼스,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가격이 언제까지 유지될지 모르니까 지금 사라, 기회다. 5,999만 원은 전 세계에서 모델 3 퍼포먼스 이 가격으로는 이건 진짜 덥석 집어야 될 가격일 만큼 저렴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국내 시장에서 전략을 펼치는 걸 보면 시장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키우고자 하는 그런 의도라기보다는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에서 소비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다른 뜻이 있어서 가격 변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5,999만 원, 이거는 그냥 지금 쌀 때 구입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500만 원이 더 올라가서 6,499만 원이 됐습니다. 6,499만 원이면은 좀 이제 애매해졌죠? 왜냐면은 더 성능이 뛰어나고 이 하드웨어 완성도가 더 훌륭한 아이오닉 5N, 6N,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지출하면 가격 가시권에 들어오니까 5,999만 원인 상황과 500만 원이 더 올라간 상황은 좀 얘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저희가 테슬라가 갑자기 3개월 전에 기습 인하를 했을 때 테슬라가 도대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가격을 세팅을 했을까 분석을 해드린 바가 있어요. 이건 분명히 대한민국 시장을 중요한 시장으로 장기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기보다는 중국 시장에서 발생하는 이슈를 어느 정도 대한민국 시장에서, 예를 들면 재고 처리, 재고라는 게 만들어 놓고 안 팔려서 이걸 처리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뭐 1분기, 뭐 2분기 예상되는 매출 추이가 있는데 시장 상황에서 도달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이 들 경우 재고가 예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재고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물량을 소화할 수 있을 만한 보관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사례로 이제 대한민국 시장을 겨냥을 해서, 특히 대한민국 시장이 FSD를 비롯해서 테슬라에 굉장히 호의적이고 테슬라의 투자자들도 많고 또 이 모델 3, 모델 Y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높게,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움직여서 대한민국 시장에서 중국 시장에서 소진이 되지 않을 거로 예상이 되는 그런 물량을 빠르게 소진시킬 수 있는 용도로 가격 인하를 단행을 해서 물량을 빼는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테슬라가 대한민국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소비자들을 위해서 가격을 공격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높지 않다. 필요에 의하면 언제든 가격을 높일 수 있고 변동성이 심하게 발생을 할 수 있어서 시장이 산성화가 되는데, 이 산성화가 되는 현상을 테슬라가 걱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올해 전기차 우리나라 예상되는 판매 전체 시장 규모가 30만 대 정도거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포함해서 그 시장 규모를 예상을 하는 거지만 대략 1,5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부분에.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이 중국 시장 대비 5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시장의 2%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시장에 장기적으로 마케팅을 펼치고, 그리고 또 브랜딩을 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의 전기차를 공급을 시켜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그런 시장 견인 효과로 공을 들이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가격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변동성을 주게 되면 그 시장은 가격이라는 건 가소성이 없으니까 낮아져서 매출이 빠르게 확대가 될 때는 좋은데 이게 다시 올라가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이제 강한 그 저항에 부딪히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는 이제 시장이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개의치 않고 가격을 갑자기 기습 인하를 했다가 갑자기 기습 인상을 올렸다가 뭐 가격을 내렸을 때는 왜 내렸는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올렸을 때는 왜 올렸는지에 대한 뭐 그 배경에 대한 기사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없고 테슬라에 호의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힙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그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말 기발한 마케팅이자 내고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모습이다. 뭐 이렇게 좋게 평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 시장을 좋게 안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안목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안 보는 겁니다. 필요하다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이 산성어가 되든 혼란이 생기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긴급하게 투입되는 그런 대증요법으로 인해서 필요한 그런 시장 정도로 소모를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슬라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가장 싸게 모델 3 퍼포먼스를 판매를 하고 그리고 또 모델 Y 후륜 모델도 4,999만 원이라는 매력적인 가격으로 중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책정을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시장의 장기적인 성장이나 대한민국 시장에서의 테슬라의 브랜드 안착을 위한 노력이 아닌 중국 시장의 변화에 따라 대한민국 시장을 소비하는 그런 테슬라의 전략에 일어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그 변화를 잘 감지를 하고 저렴할 때 뭐 필요할 때 구입을 하시는 건 소비자들에게 손해가 나는 일이 아니고 오히려 이득이 되는 그런 상거래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저렴할 때 구입을 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이제 모델 3를 그래서 지금 사라. 지금이 기회다. 근데 이제 다행스럽게 리튬 이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후륜 모델, 싱글 모터 모델은 모델 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델 3 롱레인지 모델 3억의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는 모델도 그대로 5,299만 원으로 동결을 시켰는데 이것도 사실 중국의 재고 또 판매 추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정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아마 테슬라 관심이 있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을 하고 싶다고 하면 뭐 지금이 적기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한 두세 달 정도 지나면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4,999만 원의 모델 Y 리튬 이산철 배터리가 탑재된 모델이 저렴하냐라고 보면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배터리가 사실 전기차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리튬 이산철은 이게 파워뱅크라든지 ESS에서 사용하기에는 적합한 3원계보다 오히려 그 용도로는 훨씬 더 적합합니다. 그렇게 사용하면 안정성이 뛰어난 것도 맞고 수명이 긴 것도 맞는데 최대 부하가 뭐 2C레이트, 3C레이트 이렇게 부하를 주는 전기차 환경에서는 이게 뭐 평균 C레이트가 아니라 순간순간 그런 고C레이트에서 운행하면서 배터리 셀의 열화를 촉진시킬 수 있거든요. 이런 환경에서의 리튬 이산철은 적합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SOH 문제를 감안을 했을 때 4,999만 원이라 그래도 5천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보조금 관련해서도 새롭게 개편이 7월 1일부터 된다 그러면 이제 뭐 그 돈을 다 주고 구입을 하셔야 되니까 체감 가격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롱레인지 모델을 500만 원, 400만 원 이렇게 세 모델 가격을 높여놨는데 리튬 이산철 탑재를 한 싱글 모터 모델이라고 해서 더 낮출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이것들도 한 300, 400 정도 한 달 내지 두 달 늦어도 한 세 달 정도 3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아마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서서히 3원계 배터리를 탑재한 새 모델을 가격을 500만 원, 400만 원 인상을 했다는 건 중국에서 우려할 만큼의 수요 적체, 매출 하락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이제 재고 예상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재고 처리라는 측면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당장 쌓여있는 재고도 문제지만 공장 가동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는. 공장 가동을 멈추거나 아니면 시간을 줄이거나 하게 되면 그만큼 덜 생산을 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에 따른 비용이 감소할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공장을 정지했다가 다시 돌릴 때에도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공장이 중지를 했다라는 그것 자체가 브랜드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 성장 곡선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라는 외부적인 그런 부정적인 시각과도 이게 맞닿아 있기 때문에 테슬라로서는 물량을 줄이고 공장 생산 시간을 줄이거나 정지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래서 생산량을 유지를 하게 되면 재고는 남아돌 테고, 그러면 그 재고를 어디에선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그 재고를 해소하는 가장 적당한 시장이 대한민국 시장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으니까, 또 FSD에 대한 호응도도 전 세계 탑이고, 이런 환경에서 조금만 가격을 낮추게 되면 폭발적인 매출이 예상이 되니까 단기적으로 예상되는 재고를 처리를 하고 떨어지는 매출 곡선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보관으로서는 대한민국 시장만큼 훌륭한 시장이 없죠. 중국과 거리도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시장을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시장을 장기적으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정말 중요하게 보면 이런 식으로 막 가격을 낮췄다가 높였다가 속칭 자기 마음대로, 꼭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 X 하는 대로, 이런 식으로 가장 상거래에서 중요한, 특히 자동차에서 소비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가격을 이렇게 막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혼란을 주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니 뭐 재고가 많이 예상이 되면 중국에서 가격을 내려서 현지에서 해소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중국에서는 왜 그렇게 폭발적인 가격 인하를 안 하냐면, 그 시장 한번 망가져서 산소가 돼버리면 연 1,500만 대로 예상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50배나 더 큰 그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가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의 브랜드 밸류가 하락을 하게 되면 그건 진짜 테슬라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결과로 귀결이 되니까 그 시장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가격 가소성을 테슬라가 두려워서라도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만만하잖아요. 뭐 30만 대에서 테슬라가 3분의 2 먹는다고 해도 20만 대인데, 그 20만 대는 중국 시장에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그 몇 배에 끌어낼 수가 있고, 또 지속적으로 그런 판매량이 유지가 돼서 더 성장을 시킬 수도 있고 하니까, 절대로 중국 시장에서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시장을 놓고 도박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이 딱 그거 하기가 좋다. 그래서 지금 새 모델이 400만 원, 500만 원이면 구매 저항이 엄청나게 걸리는 구간이거든요. 그 가격대로 올라갔고. 그러니까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기술력이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2019년에 모델3 시승하면서 이제 내연차 시대가 이제 끝나간다. 이거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내연차가 내몰려 있고, 테슬라 우습게 맞다가는 이제 존폐의 위기에 곧 서게 될 것이다라고 제일 먼저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채널인데, 앞으로도 테슬라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테슬라의 정책을 보면 답답한 게 한두 개가 아니죠. 자율주행을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시작을 하겠다. 7번째 시작국이 대한민국이라고 했는데, 지금 사이버트럭 외에는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차가 없어요. 모델 S, 모델 X는 단종이 4월 1일부터 됐고, 모델 3 또 모델 Y에 여전히 FSD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거 사봤자 언제 쓸 수 있는지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비스가 안 되는 품목에서도 비용을 받고 계속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의 대처도 사실 이해가 안 되죠. 물론 이게 뭐 테슬라의 책임은 아니고, 그 FTA로 자동차 미국에서 들어오는 건 미국의 안전 기준을 충족을 시키면 우리나라에서 별도 인증 없이 사용을 할 수 있으니까 FSD가 그대로 미국에 생산된 차에는 적용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과정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FTA 관계가 아니고
또 자율주행과 관련된 인증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레벨 2 플러스 인증 자체가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생기는 혼란 때문인데, 그러려면 FSD 이걸 904만 원을 받고 파는 그 항목을 없애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걸 통해서 매출을 올리려고 하고, 대한민국 시장 FSD가 시작이 된다라고 한 이후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건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죠. 더군다나 BMSA 079도 이게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를 아직까지 안 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테슬라의 압력을 좀 가해서 소비자들이 제대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FSD를 판매하는 문제, 그리고 또 BMSA 079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두 가지를 해결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그런 노력에 대한 약속,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이번에 보조금 개편을 하면서도 테슬라가 보조금을 받아서 소비자들이 그래도 더 좋은 가격에 전기차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데 포함을 시킬 건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롭게 개편되는 보조금 보면은 이제 정량평가 40점, 정성평가 60점에 가산점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있는데, 이 가산점을 둔 이유가 협조적으로 대한민국 전기차 발전과 인프라 확대, 그리고 또 기술 발전 뭐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서비스 센터 확충하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당장의 개선을 하지 않더라도 그런 의지를 보여서 앞으로 소비자들, 국내 소비자들을 잘 대접하겠다라고 한다면 가산점으로 부족한 80점 이하의 점수를 메꿔줄 수도 있다라는 일종의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움직임들을 좀 보여야 되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걸 가지고 중국 전기차의 그 수요 감소에 따른 그런 시장 상황을 한국 시장에서 급하게 대중요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의미를 한국 시장에 부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시장에서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국내 소비자들의 권익을 위해서 테슬라가 얼마나 노력을 해줄 것이며 협조를 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장 분석을 해드리면서 테슬라가 가격을 내리는 건 전기차를 대한민국 소비자들에게 가능한 저렴하게 해서 수요 확대에 정말 앞장서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아닌, 오로지 중국 상황에서 한국 시장에서 일시적인 매출 확보가 필요한,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일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필요한 분이라면 저렴할 때 좋은 전기차를 구매한다라는 의미 정도로만 두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맞을 거다라고 한 그런 예상이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는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얘기가 섞이면 이렇게 좀 화를 내시거나 분노하시는 분들 계신데, 언제나 저희들은 이제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이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대접을 하느냐, 또 어떤 영업을 펼치고 있느냐, 그걸 통해서 소비자들이 어떤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 대한 과도한 기대라든지 믿음, 그리고 또 미래에 대한 그들의 성장성, 이런 것들과는 약간 차이가 있는 이야기들이 간혹 나갈 수가 있다는 점 감안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주말 시작인데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